안녕하세요. 천부경강의 제19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천일일시일리 일삼 일적 십고 목의 와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칠팔구 온삼사성한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천부경이 81자로 이루어진 것 중에 45자는 우주자연 전체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고 36자는 인간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시무실할 때 이 무라고 하는 것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국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다. 일석, 근데 1이자 3이 되는 거죠. 1이자 3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다. 태극도설에 표현되는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천부와 연관돼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게를,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한한 에너지 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국이. 그래서 이 무국을 그러니까 무로 부르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 대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암흑, 거물연자니까 우리가 암흑이다라고 하나, 암흑의 세계. 그 다음에 이걸 공이라고 하는데, 불가에선 공이라고 하는데, 현이라는 말은 이게 이쪽 선도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불가에서 쓰는 말이 공.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말이 허라는 말을 많이 써. 허. 자,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따지면은 요 무현공허라는 공간 자체를 0점장 필드, 0점장이라고 해요. 0점장, 0. 그러니까 숫자 0이죠. 0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워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워몰은 아직까지 물리학계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워몰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 동양 철학에서는 워몰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제가 워몰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곤개가 워몰이라고 그랬습니다. 곤개. 그러니까 여기 이 곤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워물처럼 생겼잖아.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곤삼절개가 이게 워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동양 철학이 현대 물리학을 한참 앞서 있어. 사실은 이게 워물이라고요. 워물. 이게 뻥 뚫렸지.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때 이것을 무저갱, 바닥이 안 보이는 한마디로 갱이라는 게 뭐야? 갱이라고 하는 것은 굴이라는 뜻이죠.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곤개가. 근데 이 곤개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우주의 어머니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우주의 어머니가 곤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는 뻥 뚫린 구멍 워몰을 가지고 있고, 우주의 어머니가 현, 공, 허가 우주의 어머니야 사실은. 근데 여기 안에서 뭐가 생겨요? 태극이 생겼다라는 거죠. 태극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 일석상극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극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가 이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마고죠. 마고가 곤이에요. 사실은 곤개. 의인화시키면 마고고, 우주의 어머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우리 노자 선생이 도덕경에서 뭐라 그러면 이걸 현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빈이라는 거물 현자를 써가지고 현빈이다는 건 암컷빈, 현연한 곳에 있는 암컷,
이게 뭐야? 현빈이 바로 마고요. 그러니까 현빈이라고 하는 것이 마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곡생불사 한다거나 곡생, 그러니까 그 골짜기, 이걸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표현. 골짜기,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우리말로는 이제 골짜기죠. 여자의 그 음부가 어떻게 생겨? 골짜기처럼 생겨요. 골짜기. 무적이. 여기가 지금 골짜기처럼 생겨요. 골짜기. 이쪽, 위에서 봐도 골짜기처럼 생겨요. 밑에서 봐도 골짜기처럼. 그럴 때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럼 뭐예요? 밑에서는 블랙홀이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건 블랙홀. 여기서 빨려 들어오는 거는 블랙홀. 요 나가는 건 화이트홀이겠죠. 블랙홀이라니까 이쪽이 블랙홀이 어떻게 돼? 이쪽이 블랙홀 나갈 거 아니야. 블랙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화이트홀로 나가는 건데, 화이트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나갈 때에 이게 여기는 뭐예요? 수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수 있죠.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무한한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한 중력. 그러니까 우주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주를 빨아들일 수 있고 우주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빨려 들어오니까 블랙홀이 여기 있는 거고, 이건 여기로 나가는 거니까 화이트홀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화이트홀. 하얗게 나가잖아. 하얗게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일시할 때 이 시가 일시할 때 이 시가 뭡니까? 여자잖아요. 여자. 이 시자 자체가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 안에 이 시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시자 자체가 시작한다는 건데, 뭐에서 여잔데 여자 안에 산이 있잖아. 산. 이게 산이잖아요. 지금 산. 요것도 산이고 요것도 산이잖아요. 산 모양을 취하고 있잖아요. 아, 요게 있구나. 요게 있는데 이게 구멍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구멍이. 그러니까 이게 시자야. 요 구멍이 요게 무란 말이에요. 무. 그렇죠. 요 개념이란 얘기죠.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일시무시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일시무시. 아, 요게 시자가 마고를, 그러니까 이 시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고라는 그 우주의 어머니의 이 시자 자체가 우주의 어머니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이 곤개를 뜻하는 건데, 이 곤개가 뭐예요?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만물을 소멸시키고 만물을 생성시키는 골짜기, 그 워몰, 허라는 공간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을 다른 걸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걸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여자의 자궁이다. 이렇게 또 여자의 음부, 여자의 자궁, 이걸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시자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의 음부와 자궁을 뜻하는데, 여자의 음부와 자궁에서 소멸돼 들어오는 거와 블랙홀로 빠질려 들어오는 거와 화이트홀로 나가는 걸 표현해 준 게 요게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시에서 끝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끝나는 것도 여기고 곤이고, 시작도 곤이요. 우주의 어머니에서 시작하는 게 마고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주의 자궁이고 음부야.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빨려들기만 하고 갇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블랙홀로. 그렇죠.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화이트홀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 그러니까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 자체는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의 자궁의 문을 열고 경도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죠. 나가는 왜냐면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지금 무한한 중력이잖아요. 무한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이 아니면, 터져 나가는 힘이 아니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에너지가 집중이 돼서 그게 터져 나가야 되네. 터져 나가는 식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니. 이렇게 폭발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가, 그런데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가 여기에 생겼다는 거죠. 여기 이래가지고 요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요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생겨가지고, 요게 터져, 요게 태극이라는 거죠. 요게 태극이 생겨가지고, 그게 태극이지, 태극. 태극이 돼가지고 그게 석삼극으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석삼극? 그러니까 이 태극이 석삼극으로 변했다는 태극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곤괴의 그것을, 그러니까 극음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이게 지금 여자가 우주에 얼마나 골짜기네. 극음직이잖아. 극음직이 극한 그 아주 극에 치달은 극음이란 말이야. 극음의 상태를 깨고 나오려면은 이걸 여기서 문을 열고 나오려면 뭐야 돼? 이 태극 자체가 극양직이어야 되잖아. 극양직이. 그럼 이 태극이 뭐가 되겠어요? 태극이 건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극이 건괴라는 거죠. 건괴.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건괴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이 건괴다. 그래서 이게 일석삼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삼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건괴를 표현한 거라고 제가 얘기해서 석삼극, 건괴. 이게 이렇게 태극이 건괴죠. 태극이 건괴. 태극이 건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러니까 곤괴가 건괴를 감싸 안고 있다가 건괴가 터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석삼극. 그러니까 우리가 곤괴 안에 건괴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천근월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강절 선생이 천근월굴이라고 할 때에 천근은 건괴를 뜻하고 월굴은 곤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근이 월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근이 월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천근 월굴 상태는 뭐야? 그러니까 음양이 하나로 이렇게 건과 곤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천근 월굴 상태. 그러니까 천근 월굴 한왕래라고 할 때, 한왕래 할 때 가고 온다라고 하는 건 뭐야? 블랙홀로 소멸되는 것은 이 만물이 소멸돼서 사라져가는 것이고, 이 만물이 여기서 터져 나가는 것은 만물이 새롭게 생성돼서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천근 월근 한왕래 할 때 만물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왕말래 할 때 만물이 가고 만물이 온다. 이런 표현은 뭐야?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만물이 가고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천군 월굴 한왕래 할 때 거기 이제는 달월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보통 한자를 한왕래 한가할 한자를 왕래한다라고 할 때 한왕래 할 때 어떻게 돼? 천군 월굴 한왕래라고 하는 얘기로 표현 뭐야? 한자라고 하는 것도 문이 있다 그랬지. 문이 있어서 그 열쇠가 있다. 음부에 열쇠가 있고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여는 순간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문을 열으니까 터져 나가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나무의 씨앗 아니야? 나무 씨앗이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있는데 이게 일석삼극 씨앗이 있는데 나무가 터져 나가는 거죠. 이게 터져 나가는데 이쪽으로 터져 나간다. 그럼 뭐야? 이렇게 터져 나갔다가 나무가 소멸돼 들어올 때는 뭐야?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음양의
운동을 하면서 윤려 운동을 하면서 다시 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것이 한왕래할 때 여기 나무 목자가 있거나 또는 달월자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 비슷하지만은 나무 목자 쓸 때는 뭐, 나무에 이게 씨앗이니까 우주라는 나무가 터져 나가는, 씨앗이 터져가지고 우주나무가 생성이 됐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 천근월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개고 월굴이라는 건 공개를 뜻해서 여기서 뭐예요?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표현을 소강절 선생이 천근월굴 한왕래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 아시는 분도 별로 없어. 사실은 거의 없어.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야.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 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우리가 우주 시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공간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인슈타인 원리에 따르자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공간은 만물을 담고 있다. 만물로 인해서, 시공간은 만물로 인해 생성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은 만물, 그러니까 어떤 중력장이 있어가지고, 장이 있어가지고, 이 시공간을 구부리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이론으로 전개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지로, 우리가 시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에 의해서 시공간이 생성되는 거니까, 결국 우주 시공간이 전개가 된다는 것은 만물이 생성되면서, 이 시공간이 생성이 돼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야, 원래. 시공간이 없었다가 만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는 시공간이 없는 무의 세계였는데, 이쪽 문이 열리면서, 이쪽 문은 뭐예요? 화이트홀 문. 이쪽 문은 뭐예요? 블랙홀 문. 그 화이트홀 문이 열리면서 터져 나갈 때 시공간이 생성되면서 만물이 생성이 된다라고는,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되면서 시공간이 구성이 된다. 이게 같은 개념이죠. 결국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법칙으로 나간다는, 법칙이 있어서 나간다는, 카오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 있다고 하는 거, 우주 자연법칙이 있다고 하는, 자연법칙. 스스로 그러하게 운영되는 자연법칙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나가면은 그건 카오스 상태잖아요. 혼돈 상태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전개될 때는 여기에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자연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 자연법칙을 가리켜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 그것은 법칙이 있는데, 리가 있는데, 자연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원리라고 하는 그 리는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잖아요.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닌 자연 법칙은 정보라고 하는 거죠. 정보. 자연 법칙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정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규칙. 자연 법칙은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코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코드. 이걸 가리켜서 부라고 한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자연 법칙이 있어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가리켜서 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라는 게 바로 이 부호, 이게 바로 부호 기호 체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 부호 기호 체계라고 하는 거야. 부호죠. 기호 도형 뭐 그런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 체계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코드가 있어서 코드를 기초로 우주가 생성 소멸하니까
중요한 건 이 코드를 기초해서 우주가 생성소멸할 때 그 우주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가 아니라 이런 질서 있는 구조. 이것을 코스모스를 질서 있는 질서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서 우주가 나오려면 이런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된다. 코드가 먼저. 그래서 이것을 이 코드를 가리켜서 이 첫 번째 이 우주 코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첨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첨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첨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부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주 코드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 코드에 관련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코드가 그러니까 첨부다. 이해가 되시죠? 우주 코드가 첨부야. 그러니까 우주 코드. 자,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정보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보라는 거 할 때 그것을 그 특성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자, 정보라는 것은 어디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는 정보체라고 해요. 그 저장되는 대상을 정보체. 근데 저장을 할 때 우리가 USB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규칙적인 배열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장을 이 땅에다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땅에다가 그려가지고 쌍에다가 무슨 문자보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면 그 글 자체가 땅에다 이렇게 쓰면 땅에 저장되는 거고, 종이에다가 쓰면 뭐야? 종이에 저장되는 게, 그런 게 부적이요. 근데 저장되는 거를 꼭 문자 기호, 부호 이런 거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렇죠. 그와 같이 어떤 배열 구조가 꼭 이렇게 문자, 기호, 도형 이런 걸 쓰지 않아, 그림을 쓰지 않아도 그 자체의 그 물질적인 어떤 그 배열 구조로 이렇게 해놓은 그 새겨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USB 코드 같은 경우는 101001 뭐 이런 식으로 그 자화되고 있는 거야. 자화되는 형태로 우리가 저장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코드, 그런 것들도 다 코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 원래 그 우주 태초에, 자, 우주의 어머니는 이것은 곤토라고 해가지고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흙은 뭐예요? 음토니까 음토를 지금 극음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극음직의 음토를 극양직의 양토로 바꾸면은 그것이 간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극양직의 양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강력한 그 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돌. 그래서 우주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알.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을 요거로 우주의 알이라고 그래서 우주알. 우주알인데 이 우주알이 엄청난 양성의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양기를 가지고 있는 우주알이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건금이라고 한 거예요. 건금. 건금이다. 건양금이다 라고 표현해요. 건양금. 그래서 우리 건계를 가리켜서 건양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양금. 이게 우주의 그 엄청난 극양직의 금. 근데 왜 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금이 하나의 그 금속과 같이 돌과 같은 거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계 자체가 뭐예요?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천지인으로 생각하면 아래에 있는 게 천부, 맨 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 게 지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갈 때는 천지인, 천부, 지부, 인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유전자 코드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전자 코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자 코드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유전자 코드가 이게 있는데, 유전자 코드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극양직이라고 하는 이 금속에, 자, 이 첨부와 지부로 이루어지는 지부는 뭐예요? 첨부의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첨부만 있으면 지부는 구성되지. 첨부, 지부가 합한 인부는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건금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새겨져야만 돼요. 그걸 정보체라고 하는데, 이 건금이 바로 정보체였다는 거예요. 정보체.
이것이 이 정보체가 R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정란이나 R이나 이런 건 다 정보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건금인데 그것이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 이것을 가리켜, 이 건금을 가리켜 태백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태백. 태백. 태초의 백. 태초의 백, 태초의 금. 이걸 태백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건금을 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이 부호가 어디에 새겨졌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전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우주 정보 체계, 그 코스모스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규칙, 자연 법칙이 어디 새겨져 있다는 게, 자연 법칙이 바로 건금에 새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자연 법칙에 기초를 해서, 이 건금에 기초해서 이 무국의 우주의 어머니 마고의 자궁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흡수해 올리면서 건금이 뭐예요? 그 정보 체계를 기초로 해서 우주를 생성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우주를 생성시켜 나갈 때에 3단계로 이게 전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변성도 원리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내풍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수화로 간 뒤에 그 다음에 산택으로 전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역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자라는 이치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우선 풍내, 내풍으로 가는 거니까 내풍은 바로 용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봉. 처음에는 용봉의 구조로 시작한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내풍으로 들어간다. 뇌가 뭐냐면 용이고 풍이 뭐예요? 봉황이기 때문에 용봉 구조가 돼. 용봉이 곧 궁울이다라고 하는 궁울. 자, 그래서 용은 바로 궁이고 봉황은 바로 소이기 때문에 마고의 그 두 딸이 바로 궁이와 소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고의 두 딸이 궁이와 소이다고 하는 것은 궁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고, 내풍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계와 그 손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주요 역학적으로는. 그래서 내풍이 궁울이 터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이와 소이가 마고의 두 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딸로부터 뭐가 나왔다? 4명의 천인과 4명의 천인이 나온다, 그런 표현을 이제는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8개가 구성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궁이와 소이라고 하는 것은 궁울이다, 이런 얘기. 궁울. 그렇죠? 궁울. 그래서 이 나무가 터져 나가니까 아래가 궁이고 위에는 을이니까 궁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우주목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천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궁이와 소이가 전개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새겨져 있는 돌이 바로 건금이고, 건금의 그 자연 법칙에 새겨져 있으면서 어머니 마고의 자궁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우주로 전개를 해나갈 때 궁이와 소이로 나가게 된다 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 입장으로 보면은 그것은 우리는 마고와 궁이와 소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천부는 알았죠? 천부는 알았다. 천부는 우주 자연 법칙 코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의 반대편은 대칭쌍은 지부니까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 나선처럼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고가 있어서 궁이와 소이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요? 이것이 마고신화, 우리가 부도지 마고신화의 논리라면은 바로 우리가 환단고기의 논리는 뭐예요? 환단고기의 논리는, 환단고기는 뭐로 생겨요?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인이 있어서 환웅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도지 마고신화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 원리에 의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고, 제가 환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인,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도지 마고시나와 환단고기가 어떤 차이가, 어떤 개념으로 이게 전개를, 글을 쓰신 거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마고라고 하는 것은, 자, 마고는 두 개의 나무가 여자의 한마디 식구멍에서, 여자는 구멍이 10개잖아. 그럼 10번째 구멍이 10번째 구멍이 질구멍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질구멍이야. 여자가 나오는 그 여자의 곤개에 이게 질구멍이란 말이야. 뭐가 죽어? 냉정하게 따지면은, 남자가 여자가 섹스할 때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놓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블랙홀이요. 또 성기에 나와가지고 그게 정자가 분출돼서 수정단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뭐예요? 애가 나오잖아. 그게 애가 태어나는 게 이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이치 금방 아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섹스할 때 남자가 여자의 그 질구멍에다가 삽입하는 게, 이게 삽입하는 거잖아요. 삽입하는 게 뭐예요? 삽입해서 죽잖아, 남자는. 그러니까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애가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게 화이트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알이 있잖아. 그렇죠. 이게 건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개의 의미 아시겠죠?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이 나오는 이치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 여자의 질구멍을 10번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죽어서 근데 알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나선 구조로 나오니까 이 마고의 마는 나무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무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나무지만은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꼬여 나가는 이중나선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꼬여져 나가니까 맞자가 되는 거야. 나무 두 개가 꼬여 올라간다는 표현이란 말이야. 맞자 자체가.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돼. 이 그림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이게 지금 두 개 나무가 꼴려는 나선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DNA 구조잖아요. DNA 구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환단고기에 환이 환도 이게 뭐야? 요게 제가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이 알이고, 요게 나무목이니까 나무가 자라는 알이라는 게 바로 환이고, 요 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커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천지인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의 환단고기는, 부도지는 뭐예요? 부도지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 본 거, 환단고기는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궁유와 소이고, 궁유와 소이가 나가는 거고, 그것도 궁울이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식구멍, 마고의 고가 10이잖아요. 10구멍이잖아요. 10구멍. 여자의 10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여자의 10이라는, 여자의 질은 어디에 자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공개가. 그러니까 이게 그 마고라는 게, 그래서 두 개의 나무가, 들어오고, 또 확대돼 나간다는 뜻이야.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야. 이게, 클 광자잖아요. 이게 감싸고 있는 게. 그러니까 커 나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만 또 환자는 뭡니까? 이것도 환자도 똑같이 요 알이라는 뜻이, 알인데 아래 위가 있죠. 아래 위. 그렇죠. 아래 위로 회전하는 알이란 말이에요. 두 개 알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요 건개를 가리킨 건 말이에요. 요게 사실은 환자가. 그런데 그게 나무로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이걸 우리는 박달나무라고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하든 간에 이거 나무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 그렇죠.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두 개. 음과 양.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게 태극의 형상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구멍 안에서, 자궁 안에서, 자라고, 커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크게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터져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대자가. 커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온다는 뜻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게 뭐야? 이게 사람으로 자라나오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자가, 이게 5행이라고, 이게 5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의 숫자가 5란 말이야. 원래 자연 법칙을 표현할 때 그
우리가 법왕이라는 대상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숫자가 5예요. 그걸 그래서 황극이라고, 황극수는 그래서 황극 5라고 하는 숫자는 법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 그 자연 법칙을 주관하는 사람을 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황극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오왕극, 이게 우주의 오왕극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오행의 요소를 컨트롤해서 그 운행되는 그 자연 법칙을 주관하는 그 존재가 오왕극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왕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 법칙이 오다 그러네. 근데 우리가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웅자는 또 뭐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는 환웅할 때 환웅자가, 자, 우리가 궁이와 소위 할 때 궁이는 뭐였습니까? 아, 궁자 궁이 할 때 이게 궁자 궁이와 소위, 아니 소는 새집소였잖아요. 새집소. 그렇죠.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궁이와 소유는, 이 소유는 을이잖아요. 새집이니까 새 아니야, 궁을. 그렇죠. 나왔죠? 자, 환웅은 뭐예요? 환웅은 웅자가 어떻게 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웅자는 활괭 더하기 세추자란 말이에요. 세추. 이게 괭자란 말이에요. 괭자. 이게 여기 보면 이게 활괭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을 쪼개는 거니까요. 팔뚝갱 만드는. 자, 없는데 여기 여러분이 그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여기 활괭이야. 활괭.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세추란 말이야. 세추. 이거 새니까, 이것도 새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추. 여기다 좀처럼 맞네. 세추. 이게 아시겠죠?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추라 해서 옆에 있는 건 세추예요. 옆에 있는 게 세추고, 여러분 최씨 알죠? 최씨 여기다 매산자 올려놓으면 최씨잖아요. 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궁을이요. 이게 궁자가 활궁자잖아요. 활궁자. 세추니까 새잖아. 새을. 그러니까 얘도 그 환웅은 궁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마고에 누구를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마고는 환인에 대응시킬 수 있고, 그렇죠. 궁이와 소위는 환웅에 궁이와 소위는 누구와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궁이와 소위라는 개념은 환웅과 대응을 시키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 마고 안에, 그러니까 요 건개와 공개가 있는 요 상태는 마고와 환인의 관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궁이와 소위로 나가는 나무가 자라는 이 관계는 남성 입장으로 볼 땐 환웅이고, 여성 입장으로 볼 땐 궁이와 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지의 마고신화와 환단고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여성적 원리에서 봤냐, 남성적 원리에서 봤냐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다 겹쳐놓고 보면은 이치가 이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궁이와 소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웅이 전개되는 게 궁이와 소위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궁이 소위가 그러니까 나무의 밑에가 궁이고 위에가 소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마고신화와 환단고기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환인이 있었던 곳이니까 이 마고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고성. 그래서 마고성은 이 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마고성은
뭐예요?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이다. 우주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고성은 우주알이 깨지기 전에 마고성은 우주알이 깨지기 전에 알이 바로 마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주알이 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고성은 결국 뭐예요? 우주알을 담고 있는 우주 자궁, 이게 자궁을 마고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알을 담고 있는 우주알을 담고 있는 자궁을 마고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고성의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환인이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그 자궁이 바로 그 마고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고성. 마고성. 그런데 이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고성이란 개념 이제 잡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쫙 전개가 될 때에, 자, 그러면은 이게 우주 자연 전체 변화 원리를 이제 거의 다 부도지하고 한단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지에 잘 써 있잖아요.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나갔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첨부를 다시 사람 속에 간직하게 됐다고. 지금 이 첨부는 어떤 첨부예요? 처음에 시작한 첨부는 사람 밖의 첨부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첨부는 사람 밖에서 생성돼서 천지인으로 전개가 된 거고, 지금 마고신화의 여덟 번째 장에 나오는 마고성 지역을 떠나서 나갈 때에, 그러니까 마고성 떠나서 선천과 후천으로 마고성에서 선천과 후천으로 전개돼 나갈 때 문제가 생겨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마고성을 중심으로 한 전체 선후천 영역에서 추방당할 때에, 그때 첨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것은 인중첨부라고 하는 거지. 그건 인중첨부. 사람 속에 첨부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밖의 첨부가 사람 안에 첨부로 들어오는 거죠. 첨부가 사람 안에 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첨부를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밖에 첨부를 사람 안에 첨부로 줘가지고 사람 안에서 뭐예요? 원래의 처음 시작한 첨부의 세계를 다시 구성해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기초로 해서 각각의 사람 속에서 원래 마고성을 구현해낼 수 있는, 원래 이 세계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심어놨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다가. 이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마고성 신화에서 제8장 마지막에 써있지 않았습니까? 마고성 제8장에 황궁씨가 곧 첨부를 심표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복본의 때가 그러니까 복본을 해야 되는데 첨부를 나눠줘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단군신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군신화에 환웅이 첨부 3인을 가지고 첨부인 세계를 받아서, 환인으로부터 첨부인 세계를 받아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환웅이 들어오는 첨부인 세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야? 환웅이 첨부인 세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곳은 바로 사람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부도지 마고신화에서 환단고기가 나왔고, 이제 단군신화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시 그런 부도지의 마고신화와 환단고기의 여성적 원리와 남성적 원리가 합해져 가지고 단군신화에서 결말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군신화는 인간 변화의 원리 를 신화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는 이 36자의 범위에 있는 이 내용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고 신화와 환단고기를 합하는 개념으로 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마고성을 회복하는, 복본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단군 신화라고. 이런 그 창국 유사의 이런 선사가 쓴 단군 신화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마고 신화에서 첨부를 각 사람에게 나눠줘서 나왔다고 할 때 그때의 첨부는 단군 신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첨부 3인을 환웅이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그때 그 환웅이 내려온 그것이 어디냐? 그 환웅이 내려온 것이 바로 사람 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밖이 아니라 사람 밖에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 안 속으로 환웅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 안 속으로 각각의 사람 속으로 다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환웅이 첨부 3인을 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표현할 때 이 환웅이 내려오는 게 이게 환웅이 내려오는 과정인데 그것이 중천으로 내려온다, 사람 속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환웅은 사람 밖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람 속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자체가 마고신화에서 황궁씨가 각 사람에게 첨부를 심표로 나눠줬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환웅이 첨부인 3인을 가지고 사람 속으로 내려온다고,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그 표현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람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첨부 3인을 가지고 이 세계에다 무슨 배달국을 만들고 조선 아사다를 만든 게 아니고, 환웅이 내려온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각각의 속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환웅이 뭐예요? 이 지금 77억이라면 77억 인간 모든 속으로 다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야. 여러분 속에 다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환웅이 첨부 3인을 여러분 안에다가 가지고 내려와서 그 원태극으로 구성을 했다 그 얘기예요. 원태극 첨부 3인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그 원태극 첨부인 3인으로 되어 있는 그 건양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몸속에다가 구성을 했다. 그 태극의 알을 구성했다. 원태극을 구성을 했다. 요게 바로 첨부 3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환웅이 가지고 온 첨부 3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마고신화와 환단고기와 단군신화가 다 엮여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특히 단군신화는 마고신화의 여성적 원리와 환단고기의 남성적인 그 목록 있잖아요. 환인과 환웅의 목록에 쭉 이게 목록이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7명하고 18명이 오는 그것이 결국 사람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원시 반본하게 되는 그 구체적 정황 자체에 대한 메커니즘은 단군신화 이런 선사의 단군신화에 써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군신화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 단군신화가 뭐예요? 단군신화가 바로 이 천부경 36자에 있는 인간의 변화의 수행이 원리가 이것이 사실 단군신화에 인간에 담겨 있고, 우주자연 전체 원리는 뭐예요? 마고신화와 바로 뭐에 담겨 있냐면 환단고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고신화, 환단고기, 단군신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나반과 아만의 얘기가 여기에 바로 이 수행체계의 그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단군신화와 나반과 아만, 이게 삼성기에 등장하는, 이게 이제는 삼성기에 등장하는 나반과 아만의 얘기가 단군신화와 매칭이 되면서 또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고신화, 환단고기, 단군신화, 나반과 아만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인간의 그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설명해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나리오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남겨진 저술들이고,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 천부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걸 통해서.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본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 변화의 원리, 자, 우주 자연의 원리는 어느 정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인간의 변화 원리,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단군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이 다 단군이 돼야 돼. 여러분이 바로 나반이야. 단군이 곧 나반이에요. 나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나반으로 되느냐, 단군으로 되느냐, 그게 이제 수행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단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환웅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환웅의 자식을 여러분 몸 안에 낳아서 키우는 것이 당군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원래 이 천부경의 목표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